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 끝내기 1탄 5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풀고 복습하신다면 실기는 합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필기 35문제에서 21개 이상을, 실기 45문제에서 27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하시겠습니다. 3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하세요. 문제 1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번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턱을 당기게 한 후 음식을 먹이고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로 하고 5번 팔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야 합니다. 문제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2번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건강한 쪽, 왼쪽이 밑으로 가게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번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입니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사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번 숟가락을 너무 깊숙이 넣게 되면 목젖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에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빼고 식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식탁에 대상자가 앉기 전에 생선 가시를 미리 제거합니다. 2번 대상자가 숟가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의 상처, 약물 부작용, 수저 사용법 등을 확인합니다. 4번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텔레비전은 끄고 식사하게 합니다. 문제 5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비위관이 빠지거나 구토를 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문제 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영양액은 주사기로 밀어넣지 말고 중력에 의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2번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고 비위관이 새는 경우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문제 7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번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번 약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입니다. 무침 주사기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주사기에서 주사바늘을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루약을 숟가락을 사용하여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절개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먹을 수 있습니다. 2번 처방된 이외의 약은 섞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3번 금식하는 경우에도 고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복용해야 합니다. 4번 삼키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 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다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입니다. 다시 넣게 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물약 복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3번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4번 손이 병의 입구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병의 입구를 닦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번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번 하부 결막낭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각막 위에가 아니라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넣고 짜 넣는다입니다. 3번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4번 멸균수나 생리식염수 적신 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은 후 연고를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5번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 연고를 2cm 정도 짜 넣어야 합니다. 문제 11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물을 점적합니다. 2번 약물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끼워 놓습니다. 4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합니다. 문제 12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 갈색 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약물 보관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의 기약과 3번의 안약, 4번의 가려약은 모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려약은 약국에서 가져올 상태인 가려약으로 보관을 해야 하고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햇볕이 들어가지 말라고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그 밖에 정맥주사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돼야 합니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에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즉시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번 보호자와 유치 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소변 가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치매 등으로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입고 벗는 것이 편한 고무줄 바지를 입혀야 합니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화장실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5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치 도뇨 간 삽입은 하지 않고 삽입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번 이동하기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입니다. 자, 그럼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서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합니다. 2번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습니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피고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립니다.
문제 16번.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번 변기를 침대의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변기를 침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합니다.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5번 무릎을 발로 힘을 주게 해서 둔부를 조금 들게 하는 것이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번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번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이동변기 사용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야 합니다. 3번 변기를 미리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따뜻하게 데워둡니다. 4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서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와 같도록 맞춰야 하겠습니다. 문제 18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번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2번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냄새가 난다고 기저귀를 조이지 말고 그랬을 경우 습도가 높아져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고정합니다. 5번 면 덮개를 덮은 후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려야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문제 19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변비 완화, 2번 욕창 예방, 3번 치질 예방, 4번 변실금 예방, 5번 요실금 완화.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을 위해서 젖은 기저귀는 즉시 갈아줘야 합니다. 문제 20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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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정답은요.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소변이 역류되었을 때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번 수분 섭취는 금기 사항이 없는 한 권장을 해야 합니다. 3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유치 도뇨관은 잠그지 않고 배액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1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그 밖에 칫솔질을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3번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고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야 합니다. 그리고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2번 의치는 의치 세정지로 소독을 해야 하고 3번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서 자는 동안 6에서 7시간은 빼놓아 잇몸을 쉬게 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2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번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번 눈에 수건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3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야 합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하겠습니다. 5번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2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번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번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역시나 린스로 헹굴 필요가 없고 3번 세정제를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거품이 나도록 두피를 마사지 해줘야 합니다. 문제 25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번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요.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입니다.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 밖에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2번 손은 혈액순환 촉진과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겨줍니다. 3번 발가락 사이는 비누를 이용하여 씻은 뒤 헹궈줍니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오일이나 로션 크림을 발라줍니다. 5번 발에 티눈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2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물의 온도는 30도씨 내외로 유지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암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암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통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로 유지하고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줘야 합니다. 5번 목욕 후 앉은 자세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둔부 순서로 침상 목욕을 도와야 합니다. 2번 면봉으로 귀의 입구와 귀바퀴의 귀지를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머리를 감겨줘야 하겠습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28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번 라, 가, 나, 다. 2번 라, 가, 다, 나. 3번 다, 라, 가, 나. 4번 다, 가, 라, 나. 5번 나, 라, 가, 다.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입니다.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1번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2번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3번 건강한 쪽을 벗기고 4번 마비된 쪽을 벗기는 순서로 옷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머리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대상자에게 편마비가 있어서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에는 마비된 손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 건강한 쪽 손으로 입혀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3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번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번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요. 2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추가적 설명을 살펴보면 편마비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옷을 벗길 때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수액, 그 다음 마비된 쪽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옷벗, 건수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옷을 입을 때에는 마비된 쪽부터 입기, 수액,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옷, 입, 마수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문제 3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발을 왼팔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정답은요.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양팔을 가슴 위에 놓게 하고 2번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3번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고 5번 돌려눕히는 엉덩이를 사진에서처럼 뒤로 이동시켜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제 32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한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4번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하반신을 나중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34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받쳐서 깊숙이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를 받쳐줘야 하고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 예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해야 합니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리고 3번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4번 대상자와 거리를 가까이 하여 들어 이동시키는 것이 덜 손상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36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의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 마입니다. 첫 번째로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 두 번째로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네 번째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다섯 번째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합니다. 문제 37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위해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숙여서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고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부터는 펴지게 됩니다. 문제 3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번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요.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입니다. 그 밖에 휠체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입니다. 2번 안전과 낙상을 우려해서 빠른 속도로는 이동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번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이동할 때에는 문턱, 도로턱 또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입니다. 5번 잠금 장치를 잠그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3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탈 때는 뒤로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해서 내려야 합니다. 문제 4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 다, 라, 나. 2번 가, 라, 나, 다. 3번 나, 가, 다, 라. 4번 나, 라, 다, 가. 5번 다, 가, 라, 나. 정답은 3번 나, 가, 다, 라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밑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문제 4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2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요.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지팡이로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앞자만 따서 진의 지막원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로 올라갈 때에는 반대로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로 지올 지건마로 암기해 주시면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놓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건강한 쪽 앞에 15cm, 옆 15cm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가, 라, 나, 다, 마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은 다음 2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해서 낙상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은 다음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문제 44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2번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3번 보행기,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 4번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5번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보행기. 정답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이동한 후 건강한 다리를 이동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45번 당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마, 3번 나다라, 4번 나라마, 5번 다라마. 정답은 3번 나, 다, 라입니다. 고정하는 위치를 설명드리면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을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 46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1번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번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3번 가슴 대상자의 왼쪽 뒤, 4번 가슴 대상자의 오른쪽 뒤, 5번 엉덩이 대상자의 왼쪽 뒤. 정답은 2번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이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2번 수동침대, 3번 이동변기, 4번 목욕의자, 5번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제시된 표 보시면 대여 품목은 총 8종에 해당이 되고 구입 품목은 11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만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휠체어에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번 가나, 2번 가다, 3번 다라, 4번 나마, 5번 라마. 정답은 2번 가다입니다. 가는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으로 이것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는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외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외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외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외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배외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외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3번 매트형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 감지기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배 감지기는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번 배 감지기는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 감지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합니다. 5번 배 감지기가 오작동되게 되면 복지용구 사업소에 얘기를 해야 하고 매트형 배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 영역을 벗어났을 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50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매트리스 위에 열을 발산하는 제품, 찜질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3번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4번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리고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려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